그러다 보면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아마도 리더가 되신 분들은 리더십도 있어야죠. 상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죠.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성격이 점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덜 불안해하고요.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까지만 이끌어내시면 그 사람의 삶에 우리 사업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아주 견고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각자가 자기 삶에서 시간과 체력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서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이 된 거고, 일부분이 된 사람들이 성취와 성공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애터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가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 사업의 업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임페리얼이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바로 내 파트너를 임페리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임페리얼이고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임페리얼이면, 그러면 그 밑에 다 크라운들이 4명씩 딸려있겠죠, 최소한.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은요, 내가 임페리얼 되겠다, 내가 임페리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바로 오른쪽 파트너에게 네가 임페리얼 되라, 네가 먼저 임페리얼 되라, 내 왼쪽 파트너한테 네가 먼저 임페리얼 되라, 네가 먼저 임페리얼 되라 해서 양쪽이 임페리얼 되면 나는 자동으로 임페리얼이 되는 게 우리 사업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크 임페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행동하고 그거를 실현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안에는 수많은 영감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이런 직장처럼 그냥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고 돈 번 거 쓰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 안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이게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혹시 이제 스폰서 아니면 내 파트너들이 임페리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과정들이 이게 미리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업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탁구를 치거나 아니면은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골프를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자기 자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마스터가 되고 프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자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보낼 거냐, 이 공을 왼쪽으로 보낼 거냐, 이 공을 밑으로 보낼 거냐,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러면 자세는 어디 갔나요? 그전에는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공부했던, 그리고 훈련했던 건 다 어디 갔을까요? 그거는 우리 뇌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에서는 인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가소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서 애터미 회로가 하나 만들어지면 사업 편합니다. 우리 뇌는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 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에 따라서 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뇌세포가 이렇게 다 있으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회로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소성이
얼마나 노력해야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보통 6개월을 얘기합니다. 혹시나 새로 가입한 우리 파트너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웬만큼 고착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1년쯤 돼야 기초가 닦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보면 뇌의 가소성을 만들 건데 나의 부족한 면에서 그거는 1년 정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뇌신경의 가소성을 활용을 해서 애터미 회로를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메이크 임페리얼, 우리 사업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뇌신경 가소성이 피곤하면 잘 안 만들어집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골프를 배운다고 해보세요. 피곤한 상태에서 탁구를 배운다고 해보세요. 아마 잘 기억도 안 나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는 이런 뇌신경 가소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애터미 회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Default Mode Network라고 하는 DNM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것저것,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상황.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가장 피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디폴트가 돼서 그래요.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래요. 이걸 덜 피로하게 하려면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해서 나가면 덜 피로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 너무 이게 피로합니다. 이 피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요, 애터미 해모임을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모임은요, 면역과 피로에 두 가지 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효능이 도움이 된다고 입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에서 이 피로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피로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법은 해모임을 먹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모임이 피로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해모임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면역, 임뮨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피부도 탈이 나죠.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가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증가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피부에 뭐가 나면 연고를 바르거나 의사에게 가시겠죠. 피로하면 그것도 병원에 가시겠죠. 소화가 안 돼도 병원에 가시겠죠. 그런데 염증 반응은 이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내가 염증이 있나요? 염증이 문제가 있나요? 이런 걸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의사인데다가 제 전공이 재활의학이라고 합니다. 리해빌리테이션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빌리테이션. 사람들이 활력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 과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심이 다 많습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거, 이게 재활학과 의사한테는 늘 고민되고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붓고 그 다음에 색깔이 붉으스름해지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습니다. 화끈화끈한 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삐었다, 발목이 삐었다, 이럴 경우에는 붓고 열감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8시간은 아이스백으로
아주 콜드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급성염증은 대부분 약을 먹거나 치료하거나 병원에 갑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쌓이면 그때 가서 질병을 만들어내고 질병이 유발되는 게 이게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나빠졌다가 약간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약간 좋아졌다가 하면서 점점점 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다 퍼져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발성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급성염증은 이렇게 3, 4주가 지나면 대개 낫게 되지만 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요, 어디든지 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에 가면 뇌 문제 일으킵니다. 치매도 일으키고 뇌졸중도 일으킵니다. 심장에 가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에 가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요. 췌장에 가면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콩팥에 가면 이 콩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경에 가면 말초신경이 문제가 돼서 감각도 떨어지고 기능도 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관절에 가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절염은 대개 만성염증이 누적돼서 나중에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은 장기화됩니다. 우리 조직은 원래 이렇게 탄성이 있거든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탄성이 없어집니다. 섬유화라 그래서 아주 단단한 실처럼 이런 실타래들이 모인 것처럼 탄성이 1도 없는 아주 단단한 조직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되면 여기 있는 이 포인터처럼 단단한 물질이 돼서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단단한 게 붙어 있어서 섬유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혈당을 너무 올리는 이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요.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튀김, 잠도 잘 안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이런 게 있으면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게 되면 만성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염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당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혈당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면역체계 같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염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어디든지 가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장병이 생기고, 혈관으로 가면 혈관염이 생기고, 신경으로 가면 신경염이 생기고, 눈으로 가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성염증은 우리 안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면역체계가 나쁜 게 있으면 몸 안에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거든요. 면역체계가 동원됩니다. 동원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면 더 많은 면역체계가 동원돼야 되고, 안 없어지면 더더더 많은 면역체계가 동원이 되면 만성염증이라는 게 이게 시작되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 유전자가 변형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양한 암이 발생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후생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암에 걸리는 유전자라고 하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자가 벗겨지면 암으로 갑니다. 이거는 안 벗겨지면 평생 살아도 잘 삽니다. 엄마가 간암이 있는데 나도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간암의 유전자가 있는 거고, 이게 살면서 이렇게 벗겨져서 간암의 유전자가 발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벗기는 가장 큰 요소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여러 가지 질병의 유전자들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유전자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 쓰여진 모자를 벗깁니다. 벗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있고 그러면 암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4가지 이상이 된다. 그럼 나는 만성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체크리스트가 4점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화된 만성염증에서 기억해야 될 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이토카인의 능력이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면역 반응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때 코로나 앓고 난 뒤에 치료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의료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토카인이 갑자기 확 활성화돼가지고 몸 안에 염증 반응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만성염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해모임이 이 만성염증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해모임을 드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그런 염증들을 떨어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에 보면 해모임이 TNF-알파라는 거, 사이토카인 1번, 사이토카인 6번, 사이토카인 10번 이게 염증에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높아지는 거는 떨어뜨리고 낮은 것은 올려줍니다. 그래서 해모임은요 드시면 사이토카인 1번, 6번, 10번을 작용을 해서 이 사이토카인이 면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아주 좋은 면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밴드를 쫙 유지하게 가져가는 게 이게 우리 해모임이 가진 가장 큰 그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입니다. 혈액이 우리 몸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한 뇌조직도 살 수 있고 심장도 살 수 있고 간도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공심장을 넣거나 아니면 심장을 이식을 하는 환자들한테 심장을 떼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할 기계입니다. 근데 심장의 기능만 대신하는 거는 펌핑만 하는 거고요. 우리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의 기능까지 같이 하게 하는 게 에크모입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심장, 간, 콩팥 이 3개의 기능을 다 하게끔 하는 게 이 기계인데요. 수술하거나 아니면 응급환자한테 사망 직전 환자한테는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러면 에크모를 씁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이쪽에서 피를 빼서 에크모에서 혈액을 노폐물도 거르고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줘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에크모가 동작을 하는 동안은 그 사람은 계속 삽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혈액의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우리 몸에서 건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셨겠지만 해모힘입니다. 해모라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동양의 조혈작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작용에다가 면역에다가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데다가 피로마저 개선해주는 이 정말 훌륭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이 있나 싶습니다. 이런 제품이 우리 해모임입니다. 혈관을 잘 보시면요.
가장 좋은 혈관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혈액이 막힘없이 쭉쭉쭉 지나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잠깐 한 군데만 막혀서 거기만 통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저기 막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혈액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혈관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가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게 혈전으로 바뀌어서 뇌에 가면 뇌경색, 뇌 혈관을 막는 겁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장마비, 심장의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가 생기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염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가장 제가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라고 말씀드렸었죠.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막힙니다.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염이라는 게 생기고,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잘 생기고, 당뇨가 생기면 심장마비가 잘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염증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앱니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콩팥, 간, 이식을 한 뒤에 남의 것을 받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봐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들어오는 걸 없애는 기능이라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안에서 노폐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아지면 그 면역이 그것들을 다 잡아서 없앱니다. 청소도 하죠. 적이 들어오면 막기도 하는 게 이게 면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간단히 한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1950년도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었습니다. 침공할 때 맨 위에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막는 부대가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막으면서도 후방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현재 오는 적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병력은 몇 명이다, 수송부대는 어떻다, 이런 거를 밑에 후방 부대에 다 얘기를 해줘서 후방 부대를 끌고 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병사들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면역이라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 해모임은요, 요 세 가지를 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해모임은 NK세포가 활성화하게 해서 싸우게 합니다. 싸우는 동안에 후방 사이토카인이 후방 부대에 가서 적들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맞는 후방 부대를 끌어옵니다. 끌어온 다음에 이 사이토카인이나 면역세포가 고갈될까봐 그 아래서 신병교육대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게 이게 해모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단순히 하나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면역 반응에 있어서 토탈, 이전에 한번 우리 축구할 때 토탈 사커라고 있었습니다. 전원 수비, 전원 공격 이런 게 있었는데 해모임이 사실은 토탈 면역입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게 가능한 게 우리 해모임입니다. 면역은 총력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륙별로 감염병이 한 번씩 생기는데 평균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코로나가 왔었고 3년간 거의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5년 뒤부터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올해부터는 또 다른 전염병이 과연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도 있고요. 많은 의사들과 많은 어떤 보건 관리하는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올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은 무엇이냐? 그럴 때 많은 감염과 관련된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1번으로 꼽는 게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케이스가 하나, 둘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류 독감이 심각한 것이 전 세계에 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전파가 훨씬 빠를 걸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아주 팬데믹한 그런 감염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튼튼해지기를 결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점검하고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간에 협력도 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사업이 된다면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 애터미만큼은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모임을 꾸준히 먹으면서 피로와 염증과 면역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건강하면서도 활기찬 우리 사업을 계속 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요. 하루에 한 포 먹은 사람은 효과가 반도 안 됩니다. 근데 2포 이상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더라고요. 저는 해모임을 하루에 2포 이상은 꼬박 먹거든요. 뭐라고 여기냐면 해모임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밥 중에 하나. 이래서 전 하루에 2포씩 꼬박 해모임이 매일 먹는 나의 어떤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모임을 꾸준히 먹으면서 피로와 염증과 면역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건강하면서도 활기찬 우리 사업을 계속 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